분의 교수님들을 모시고 듣다 보니까 정말 조화롭게 잘 모셨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의학적으로 우리 오한진 교수님 스트레스에 대해서 그것만 알면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태지미 교수님 문화 치유 전문가 교수님으로서 우리가 꼭 필요해야 할 내용을 좀 전달해 주셨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 송현종 교수님 청소년의 마음 건강에 대해서 최신 자료 가지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오한진 박사님께서 얘기하신 스트레스를 좀 잠시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우리 동양 철학 한의학에서는 내 질병의 그 원인 중에 내인이라고 있는데, 의학 보건학에서 얘기한 스트레스와 같은 개념으로 봅니다. 너무 기뻐도 안 되고 너무 노여움, 이제 그게 지나치면 아까 오 교수님 말씀하시니까 화가 지나치면 분노, 행동, 자살 여기까지 이어지신다고 그러는데 중요하죠. 또 너무 생각에 젖어도 안 되고 우울해도 안 되고 또 너무 비통해도 안 되고 너무 공포스러워도 안 되고 마지막 또 신호의사 비공경 중에서 놀라도 안 되고, 이거를 컨트롤을 잘하는 것이 우리는 음양의 조화가 이루어져 가지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태지미 교수님 그 참 인상에 남는 게, 그 마지막 정책 제안 참 좋은 얘기 하셨어요. 다들 뭐 메모들 하셨으리라 보는데, 특히 이제 그 많은 것 중에서 저만 해도 그 선생님들, 교사 선생님들이 이 정도는 좀 모르고 있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또 새롭게 알게 됐고, 그래서 선생님 지원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상당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송현종 교수님은 청소년의 마음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위험집단 존재, 중학생이네요. 오늘 다시 한번 보니까 또 특히 여자 청소년 경제 상태 하락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이 됐고, 위험집단이 있으므로 정신건강 프로그램 및 정책의 우선 대상이 된다. 또 국립정신건강센터하고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 마음건강 지침을 이렇게 내놨다는 것을 저희들한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론은 우리 그 산학연의 그 전문가 5분을 모셨습니다. 첫 번째 이제 위기 청소년 지원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세그 및 상담 사례, 세 번째는 신체 활동과 바른 지형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또 이제 뭐 엔데믹이라는 용어도 나오기 시작해요. 이런 시점에서 청소년 정신건강 회복 및 성장을 위한 개선, 그리고 마지막 코로나19 감염병 시대 청소년 자살 예방 및 관리 방안, 박사님이 해주시겠는데, 제일 먼저 우리 김문희 전 성남교육지원청 위센터 실장님이시고 현재 전문 상담 교사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을 직접 만나고 그 삶의 여러 가지 곡절들을 함께 마주하고 있는 전문 상담교사 김문희라고 합니다. 제가 교육지원청에서 7년 정도 위기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학교 지원 사업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저는 6가지 교사이기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하는 그 현장에서 다양한 삶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저는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다가 왔습니다. 4살 때 엄마가 자살한 걸 그 자리에서 목격을 하고, 아이는 그 마음속에 있는 그 트라우마를 어떻게 다루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뭔가 알 수 없는 자기의 감성과 분노와 그 다음에 때로는 친구 관계 속에서의 스트레스와 조절되지 않는 그 감정을 내모이기가 어려워서 다양한 방법으로 그 아이는 표출을 하고 때로는 순간적인 실수를 해서 학교 안에서 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아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만나고 오늘 일주일 동안 만나야 되는데 오늘 이 자리에 그 아이에게 임상심리사 선생님과 자기를 찾아서 떠나는 심리여행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이 아이를 만나게 하고 저는 이 자리에 경기도인데 서울까지 초대되어서 이 자리에 와서 우리 전문가 교수님들과 그 다음에 또 다양한 학교에서 연구하신 우리 전문가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또 힐링 콘서트를 통해서 제 마음의 힐링을 받으면서 또 마음의 힘을 얻고 이 자리에 제가 부족하지만 섰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처음에는 사회교사로 1989년도에 강원도 산골에서 발령을 받아서 아이들과 15년 동안 교과교사로 담임교사로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어느 날 한계가 왔습니다. 그 한계가 왔을 때 어떻게 이 아이들을 도와줘야 되지? 너무나 다양한 곡절의 삶을 가지고 있는 이 아이들에게 저는 너무나도 평범한 교사였습니다. 그 아이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어떻게 도와주는지를 몰라서 제가 대학원의 심리학을 전공하게 되고 그 아이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저는 임용고시를 받고 그 다음에 처음에 저희 전문상담교사는 지역교육청, 25개의 지역교육청으로 경기도를 발령받습니다. 그래서 첫 교육청에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학교 현장은, 학교의 시스템은 여전히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 아이들의 보여지는 행동 모습으로 그 아이들을 평가하고 때로는 그 아이들에게 가장 단순한 방법의 생활 지도에 무게를 내렸습니다.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아이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그 아이가 가지고 온 상처와 곡절들을 들여다보면서 저도 때로는 상담자로서 소진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구한된 것이 뭐였냐면은 통합예술치료 프로그램을 제가 성남교육지원청에 있을 때 우연히 단위 학교에서 정말 어려움의 학교 부적뿐만 아니라 학업 중단에 위기 아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 학교를 다녀야 되는지, 왜 아침에 엄마와 실기를 합니다. 아이들을 일어나라고 어머니들을 깨우고 전쟁터같이 그 경험을 하면서 이 아이들은 학교에 등교를 합니다. 제가 교재 54쪽에 보면은 위기 학생들이 학교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OECD 정의한 바에 의하면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직업이나 성인으로서의 삶을 성취해내지 못하는 것 같은 사람, 긍정적으로 기여하지 못할 것 같은 청소년, 이렇게 OECD에서는 위기 학생을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한자어에서는 위라는 것은 위험하다, 위태롭다라는 말을 정의를 내렸고요. 기라는 것은 계기, 깃든 실마리를 믿다고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위기 학생은 위기는 위험과 기회라는 뜻이 함께 복합어이기 때문에 저는 아이들에게 위기 학생들은 갱신의 시간표에 있는 아이들, 그 다음에 거듭날 수 있는 아이들, 그 다음에 이 아이들에게는 위험 요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담자는 보호함을 찾아내는 게 더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아이들의 잠재력이나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자원을 발견하는 사람이 상담자라고 정의내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연초가 되면 1월 달에 위기학생 지원 시스템으로 안전하게 보호받는 행복한 학생,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다는 목표로 여러 가지의 중점 추진 과제가 공문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단위학교의 전문 상담교사들은 꼼꼼히 경기도교육청에서 위기관리지원단에서 대책으로 마련된 방안들을 꼼꼼히 살피고 저는 56쪽에 보면은 위기학생 관리지원 시스템을 2005년도에 발령받아서 거의 20년이 가까이의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을 만나면서 필요한 그물망처럼 소통 플랫폼, 치유 플랫폼, 아이들은 안전한 곳을 찾아다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위클래스라는 공간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의 프로그램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의 지역사회 네트워크 자원을 활용한 제가 전문가, 모든 면의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 상담에 최고 집중을 하면서 아이들의
여러 가지의 상담 지원을 하고 있고 너무나 많이 57조까지 프로그램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안전망 시스템을 촘촘하게 그물망처럼 안전하게 만들어 놓고 여기에 아이들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되면 이것을 경험한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학교 생활에 적응해 가는 모습을 보면서 교사는 자존감이 회복됩니다. 우리 교사들은 트라우마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분노하고 공격하고 선생님을 굉장히 심한 욕설까지 하고 때리기까지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선생님들은 그런 아이를 마주했을 때 선생님의 무의식의 상처받은 내면의 어린 시절의 아이와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충돌을 하게 되더라고요. 학생의 내면의 상처받은 아이와 교사의 상처받은 내면의 아이가 서로 만나서 충돌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은 교권 침해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무수히 이런 것들을 저희들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여기에 상담학교의 소통 플랫폼, 치유 플랫폼에는 교사에 대한 강사 개입, 저는 교사 상담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그 학교 프로젝트를 보면은 자존감 회복하기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성급하게 다루는데 그거에 앞서서 치료 동기, 치료 중심, 동기 강화 프로그램을 자신의 아이들이 만나줘야 됩니다. 여기에는 미수심리 상담 치료가 있고요. 인형으로 보는 풀어보는 세상. 그래서 양성적인 남성, 여성, 저도 중성적인 그 모습의 아이가 인형으로 풀어가는 내면의 아이를 표현했을 때 너무나 우아한 아이들. 항상 짧은 머리에 늘 바지만 입고 다니는 여학생. 그 친구를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인형으로 자기 내면의 아이를 인형으로 표현하는 작업을 했을 때 그 아이의 내면 깊숙한 곳에는 우아한 여자가 성장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을 표현할 수 있는 장을 본능적인 심리적인 시스템을 안전 시스템을 우리는 학교에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 아이의 트라우마를 만나주고 그 아이의 상처받은 내면의 아이를 만나주는 작업을 위클래스에서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게임만 있어 보기 때문에 아이들이 거의 24시간을 노트북을 껴안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위클래스에서는 소통 프로젝트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점심시간에 노트북을 내어놓고 핸드폰을 내려놓고 정서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감성 소통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목공 체험을 합니다. 단순한 조립식 목공 제품을 만든 것이 아니라 작품을 만든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목공 체험은 슬로우예요. 너무 빨라요. 요즘 아이들이 기다려주지 않아요. 감정을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여유가 전혀 없어요. 노트북에 엔터키만 되면 모든 것을 아이들이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가 입지할 때에도 유해 환경이 반려가기로 이내에는 못 들어오게 되는데 아이들은 컴퓨터 사이버 세계 속에서는 유해 환경을 걸어갈 수 있는 걸음돌이 없다는 것이 너무나 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정말 구체적으로 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이것이 학교의 현장이고 디지털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근데 저는 아날로그 세대예요. 근데 이 디지털 세대의 아이들을 만나면서 이런 부분에 답답함을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저 나름대로 전력대에서는 감성소통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지기 프로그램, 자동환동 프로그램, 그 다음에 네트워크 프로그램, 지역사회 통합예술 주도 프로그램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58쪽에 보면은 여기에 이제 다양하게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리들의 저는 문제 행동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학습들 중에서 우리가 학교에서 발생을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은 거의 25가지 유형에 들어가요. 근데 그 유형에 맞는 그 유형 속에서 이 아이들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통 프로젝트가 학교 현장에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뭐를 말씀드리고 싶은 건가 하면요. 위기학생 지원 프로그램의 이제 사례를, 이거는 제가 동의를 받고 너무나 많은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저는 이 아이들과의 만남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고 이 어려운 아이들이 저한테는 제가 교사로서 존재하는 이유라고 볼 수가 있고
내면의 교사의 자존감은 학생들이 세워준다는 거를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만나면서 때로는 소진돼요. 그 다음에 너무 아파서 저도 토하기까지 하고 몸이 많이 아픈 적도 있었는데 더불어서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다져지고 이 아이들이 그 트라우마에서 빠져나왔을 때, 그 상처 속에서 빠져나왔을 때 국가 사회에 기여하는 청소년으로 세워지고 있더라고요. 경기도 교육청에서 2005년도에 전문 상담 교사를 25개 교육청에 배치를 하면서 그때 경기도 교육청에서 제가 임명장을 받을 때 장학관님 이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들은 학교 현장으로 가셔서 아이들 한 명만 살려낸다면, 범죄자가 될 수 있는 아이들을 한 명만 살려낸다면 여러분들은 국가 사회에 공헌할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19년 가까이, 20년 가까이 전문 상담 교사를 근무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아이들을 한 명뿐만 아니라 수백 명의 아이들을 살리고 있더라고요. 물론 그 아이들의 상담과 만나주면서 그 아이들의 행동이 확실하게 바뀌지는 않지만 미래를 만나거든요. 상담교사는 그 아이의 현재의 모습과 과거의 모습도 만나면서 미래의 모습을 만나거든요. 상담자와 경험했던 정서적인 긍정적인 소통의 장이 이 아이가 폭력 아빠가 될 뻔했을 때 선생님과 만났던 그 긍정적인 행복했던 것을 기억할 수 있다면 이 아이는 어른이 되었을 때 아닌 다른 방법으로 그 가족을 이끌어갈 것이라는 기대를 하면서 미래의 이 아이를 만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장학관님 때는 애들만 살리세요 그랬는데 지금은 수백 명의 아이들을 살리고 있는 것이 저의 자존감을 회복하는데 굉장한 디딤돌이 되고 있습니다. 위기학생 안전 시스템 구축에서 세상에 이럴 수가 정말 많아요. 너무 다른 아이들을 만나요. 그래서 저는 대학원에 대학의 심리학을 전공하시는 교수님들을 만났을 때 굉장히 우아하게 상담을 하시는 것 같은 부러움들이 있어요. 또 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저는 제 스스로가 그래요. 저는 발로 뛰어야 돼요. 때로는 상담자이지만 때로는 임상심리사이고 때로는 사회복지사 역할도 해야 되고 때로는 그 아이들의 마음 건강을 정신 건강을 키워야 되는 정신과 의사쌤의 역할도 때로는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저는 행복해요. 힘든 것만큼 행복도 아이들이 저에게 선물로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임했을 때 이게 하고 싶어요. 중단했던 아이가 너무나 소리치더라고. 제가 2015년에 성남의 모학교에 발령을 받았을 때 그때부터 30년 가까이 되는 30년 되는 가까이 되는 아이들을 학교에 대한 교실을 통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게 되고 있어요. 오늘 자살 예방, 생명 존중, 생명 사랑, 저희들은 생명 살림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교재 60쪽에 보면은 지역사회 네트워크 유관기관과 연계를 해주면서 저는 마지막을 아이들하고 엔딩을 하면서 진로 상담으로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집단 상담으로 뮤지컬 테라피나 연극 테라피, 미술 심리 테라피를 같이 융합해서 아이들하고 마지막 마무리를 해요. 그때 제가 창작 뮤지컬을 학교 축제 무대에 올린 적이 있었어요. 뮤지컬 연극심리 상담을 쭉 10회기 이상 20회기 상담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아이들을 창작 뮤지컬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주인공 학생이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었고 자살을 여러 번 시도했던 학생이었는데 무대에서 이 아이가 외쳤어요. 뭐라고 외쳤는가 하면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자살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뮤지컬을 통해서 전교생 친구들에게 당당하게 호소했어요. 우리 서로를 바라보고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에 대해 관심을 조금씩 가질 때 우리는 어디선가 힘들어하고 있을 누군가에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대사를 무대에서 이 아이가 소리치는 거예요. 다 울었어요. 선생님들도 울고 학생들도 울고 축제 때 초대받던 학부모들도 울었어요. 이 무대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 아이가 오히려 상처받은 내면의 아이가 자살 예방 교육에 너무나 큰 공헌을 했구나. 저는 이것이 억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무시 많은 교육 정책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단위 학교에서 물론 있지만 정확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제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과 안전한 학교, 정말 저는 되어질 가능성이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위기 학생들을 위한 위기 시스템 구축 방안으로 저는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지역사회 교육 기구를 활용한 재능 기구예요. 저희 학교는 일곱 교사, 재능 있는 분들이 미술심리 상담을 공부하신 재능 있는 분들이 학교에 일심 전심 지속으로 10년째 저희 학교를 오셔서 아이들을 행복교사로 이름을 제가 지은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아이들을 만나면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위기 학생들의 진단 상담 지원을 위한 전문 컨설팅이 제공돼야 되는데 모 교육기관이 슈퍼비전을 전문 상담 교수들이 얼마만큼 받고 있는지를 통계 수치를 제출하라는 것이 왔을 때 좀 답답했어요, 저는. 왜냐하면 저희들은 소진되고 있어요. 행정적인 것들도 너무 요구하고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정말 저희들을 위로해주는 또 슈퍼바이저도 필요하죠. 그런데 여기에 정신건강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보건교사와 전문상담교사예요. 자살한 학생이 있으면은 뭐를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정서행동고의연구였냐, 광신군이었냐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저희들은 행정적인 이런 부분에 공격당하고 싶지 않고 물론 아이들 처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말 끝까지 졸업할 때까지 이 아이들을 많이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한 명의 전문 상담교사, 한 명의 보건교사가 장담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아까 힐링 오케스트라 아까 제가 첼로 연주를 들으면서 너무 예쁜 거예요. 왜 이분들이 한 번씩 학교에 찾아와 준다면 우리 교사들도 우리 선생님들도 학생들도 얼마나 치유가 될까. 사실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상담자의 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힐링 프로그램. 근데 시간이 없어서 저희들이 가지지 못해요. 학교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인력들이 많이 학교에 배치가 되고, 그 다음에 이들이 쉴 수 있도록 교사 연구년에서 비교과 교사라고 해서 차별적인 대우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수석교사, 그러니까 신학을 준비한 학생들이 임용고시를 봐서 바로 현장에 투입됐을 때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은 이런 고경력자, 많은 경험한 전문가 경력 선생님들이 수석교사로 가서 이들에게 슈퍼바이저 역할도 하고 슈퍼비전도 해주고 지원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데 이 비교과 교사라는 테두리 안에서 보건교사나 전문상담교사는 여기에 의시할 수가 없는 시스템이 지금 우리 교육의 현실이에요. 세 번째는 상담 전문 기관과 유기적 연계를 통해서 상담 활동의 전문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네 번째가 상담 서비스. 학교의 사회에 적응하기도 학생의 잠재력을 조금 더 촘촘하게 우리가 아이들에게 맞춤형의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이런 네트워크 자원과 함께 글로벌 시간 것을 조금 더 교육 시스템으로 무용화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것이 진로학습으로 연계된다면 세상의 모든 아이들은 뭘 해먹고 살까?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 청소년은 단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을 함께 적용한다면 좀 더 아이들이 위기에서 탈출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순간의 실수로 잘못된 분노 표출로 미래를 포기하려는 아이들에게 인생의 진로를 당당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방법으로 상담과 그 다음에 우리가 함께하는 그 전문가 기관의 연계가 너무 필요합니다. 참으로 여기에는 정말 순수한 교육적 신념이 필요하고 상담의 기법이나 유령을 터득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것은 아이들을 맑은 애정으로 사랑으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을 지지할 수 있는 칭찬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기관의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보는 이상입니다.